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란 혐의 국조특위위원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제 예? 대통령의 최후 진술 기존에 했던 계엄의 정당성에 관련된 주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핵심 예. 메시지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핵심 메시지는 나를 직무에 복귀시켜 달라. 그러면 개헌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아 마지막 부분이요? 예. 예. 근데 이제 복귀시켜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내란 계엄 이거 합법이다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복귀되면 계엄을 다시 해서 국회를 다시 군대 동원해서 쳐들어가고 선관위 헌법재판소 사법기관 모두 폐쇄시키고 개헌해서 다시 영구 집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러면은 예.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내가 복귀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한 일이 합법적인 거잖아요. 예.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선관위 보내고 국회 침탈한 거 합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왜 안 해야 되죠? 그 예. 짓을 다시 해서 개헌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3분의 2 의석이 없는데 개헌을 어떻게 해요? 예. 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란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 핵심입니다. 의원님 본인이 이제 예. 임기 단축도 검토하겠다, 연연하지 않겠다니까 혹시 이제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야당과 협의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 본인 임기 단축 국회를 얘기를 해서. 비상입법기구 다시 만들고 국회를 다시 만들면 당연히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런 개헌을 그래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예. 근데 어제 들어보면은 야당은 내가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비상기원 발동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또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이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왜 만듭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국회를 왜 침탈합니까? 개헌법에 입법권 침해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헌법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침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헌재를 지금도 위협하고 중앙서부지법을 공격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 어제 내가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일종의 감언이설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임기가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아 영구니까. 그렇죠. 오. 근데 어제는 영구 집권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던데요. 아니 또다시 복귀하면 겸해가지고 특수부대 다시 동원해서 왜 예. 못하겠어요. 오, 이제 그렇습니까? 합법적으로 예. 면허증을 받았는데 살인면허 받은 거 뭐가 다릅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예. 어제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얘기했는데 뭐 야당 얘기도 많이 예. 하고 뭐 북한 예, 간첩 예.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하던 얘기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양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비상 예.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전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번에 비무장지대에 뭐 1,000명이 밀고 들어왔다든지 예. 서해에서 잠수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그 뭐 해군 기지를 폭파시켰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간첩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난 3, 4개월 동안 간첩망을 뭐 50명을 잡았다든지 뭐 100명을 잡았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 즉 임박한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있어야 취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준 거잖아요. 비상대권으로. 예. 그런 비상 상황이 일체 없었습니다. 11월 달에는 하다못해 북한의 오물풍선도 11월 18일, 28일 두 번밖에 안 왔거든요. 네. 남북한 휴전선 평원했죠. 국내 정치 상황에서 그달 무슨 가두 시위가 있었습니까? 무슨 대규모 집회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시위 진압을 못했습니까? 예.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 의미 없는 그런 그 정당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의원님.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잡혔을 때 그 수첩에 삼선 개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일 충격적인 거는 노상원 수첩 앞 대목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예. 다음 대선에서 진보 세력이 야당이 이 대선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싹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현재의 국회 구성 상황에서는 예. 법으로 계엄에 준하는 어떤 결과를 못 내니까 계엄을 실행을 하자. 예. 그다음에 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없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정리해서 판을 바꾸자 이런 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 그게 예. 만약에 현실화 됐다면 진짜 뭐 영구집권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예. 그게 예. 노전사령관이 혼자 그냥 상상해가지고 쓴 건지 아니면은 의논하고 저 실행을 논의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들리거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상원 씨가 구속 체포될 때 예. 이거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노상원 혼자 어떤 망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번 그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과 자신이 토론한 결과를 작성했다, 지시사항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예. 검찰청에서 나온 대검 차장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들이. 예.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상원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오. 그러니까 수첩은 존재하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 어느 의원님 그런 질문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노상원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은 어느 팀이냐? 그래서 특수부냐? 그랬더니 특수부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특수부에서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술을 받지 않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저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노상원 씨의 상상이 아니라 팩트다. 실제 논의가 있던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3일 이제 밤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예.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야 빨리 노상원 전 장군에게 전화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쿠데타 핵심 세력 여인영 방첩 사령관은 이 정보사령부 특히 노상원과 같이 이 내란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에서 그 특전사와 방첩사 예. 그리고 수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주력으로 예. 정보사가 존재하고 그 정보사에서도 현재 문상호 사령관이 아니고 예. 그 전 선배였던 노상원 장군이 관여가 돼 있고 그것을 이 김용현을 통해서 이 핵심 소위 말하는 인어그룹 예. 그래서 이 틀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인영이 인정하면서 이 내란을 쭉 이끌어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노상원 개인이 혼자 이상한 사람 툭 끼어들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 내란이라고 하고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보사령부는요. 예. 계엄 때 어떤 임무, 어느 지역을 맡아서 계엄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특수부대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계엄 상황은 예. 그 사법 행정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분부대가 예. 그 사법 행정을 민간 대신해서 하는 임무에서 아예 배제된 특수부대죠. 예. 그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침투 공작하는 그러한 사령부를 역사상 최초로 8번 쿠데타 계엄령이 있었는데 최초로 정보사령부가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그런 전무후무한 내란입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은 예. 그 노상원 씨에 관련된 수사가 진술 거부로 검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이게 계속 네. 수사가 지체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뭔가 카드를 들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어제 국정특위에서 종일 이야기가 됐던 것이 예. 경호처가 약 6,400여 대의 비화폰을 이제 쭉 배포했다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 비화폰은 우리가 알기로는 공직자 최소한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노상원이 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수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노상원의 진술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물증은 그 비화폰이고 비화폰에 서버가 있는 경호처죠. 예. 근데 이 경호처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이 맡고 있죠. 예. 김성훈 경호 차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체포해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지금 영장을 계속 반려시키면서 이 비아폰과 비아폰 서버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한 진술이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수사를 가능케 하는 도구, 수단인 비아폰과 서버 압수수색. 예. 이거는 또 검찰이 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기 모순이죠. 예. 네. 자, 의원님 주제를 바꿔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국조특위 거기서 예. 좀 논란이 됐던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 관련해서 예. 예, 의원님이 메모를 대필했다 이런 의혹을 온라인 매체하고 유튜브 채널이 예. 자기들이 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예.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 보세요, 의원님? 예.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그 홍장원 메모라는 거 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도 예, 보고. 사진으로 봤죠? 그 탁 보면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홍장원 차장 보좌관이 이렇게 좀 잘 써진 글씨가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막 휘갈겨 쓴 글씨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휘갈겨 쓴 글씨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썼다고 하는 본인 글씨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한 30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예. 그러면 이 30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필체가 다 나오잖아요. 특징이. 뭐 그렇죠. 30자 정도 되면. 네. 그러면은 제 글씨하고 비교하면 탁 차이가 나와요. 한눈에 봐도 나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보고 계시고 한눈에 보면 딱 나와요. 제 글씨하고 홍 차장 글씨하고 완전히 달라요. 홍 차장 바닥에 거의 붙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긁어가는 글씨고, 예. 저는 죄송하지만 참 못 쓴 글씨지만 단어 하나하나 다 서 있거든요. 제대로. 다 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제 거는.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글 탁 보면 느낌으로 딱 모릅니까? 그런데 소위 필적 감정이라고 하는 쪽에서 무슨 비읍자하고 치읓자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비읍자하고 치읓이. 예.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문장이 있고 지금 30자, 글자가 30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쓴 글자면 이 박선원 메모 오른쪽에 있는 게 그대로 홍장원 메모에 똑같이 있네. 이렇게 느낌을 줘야 되고 한눈에 봐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안하지만 홍장원 메모에 들어있는 홍 차장이 실제로 쓴 부분은 예. 저도 잘 못 읽어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른바 뭐 홍장원 전 차장은 이어달리기체 그리고 예. 의원님은 독자 기리평체 뭐 이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글씨가 완전히 누워있고 다 서 있고. 다르잖아요. 그래요. 네? 예. 이게 한글이지 않습니까? 예, 예. 누구나 예. 우리 그 앵커님 채도 있고 누구나 지문 비슷해가지고 예. 이건 누구 글씨다 하는 탁 보면 알잖아요. 오. 아니 그리고 또 한 예. 가지 말씀드리면 이 홍장원 차장이 그러면은 다 좋아요. 그 예. 보좌관이 쓴 것에다가 내가 갖다 썼다 그러면은 예. 그때 이 홍 차장이 집무실에서 썼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제가 국정원 제1차장 집무실로 침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 제가 이 1차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국정원 1차장 집무실에는요. 예. 보좌관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출입하는 거를 차장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고 이렇게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 수행보좌관이 국정원 안에서도 수행보좌관이 예. 항상 옆에서 같이 그래요? 다녀요. 오, 혼자 다니는 이 정무직은 예. 예. 국정원 내부에서 혼자 안 다녀요. 예, 예. 누가 저기 납치하거나 피살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혼자 예. 안 다녀요. 항상 수행보좌관이 같이 다녀요. 예,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네. 의원님 말씀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건데 터무니없는 의혹쟁이 완전히 사기고 좀 불쌍합니다. 국민의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처절하고 판이 뒤집어져서 예. 자신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요거를 사실 이제 국민의힘보다 이제 온라인 매체하고 유튜브 채널이 먼저 제기를 한 건데 예. 왜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첩보를 받았는데요. 예. 국정원 1차장 현재 1차장이 오호동 씨라는 사람인데 예. 그쪽에서 긴급 비상 공작팀을 만들어가지고 공작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일단 제보입니다.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 사실관계예요. 제가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에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그런데요. 한번 전직, 제가 전직이잖아요. 예. 현직이 아니고 출입증을 반납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정보기관이 특히 자신들하고 조금만 입장이 바뀌면은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직도 예. 죽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국정원 원장이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의원님을 바로 그 공격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홍장훈이 죽어야 조태용이 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의원님이 받은 제보는 지금 국정원 1차장 쪽에서 네. 전 국정원 1차장의 홍장원 전 차장 그다음에 또 그 박선원 전에 1차장. 했던 네. 박선원 전 1차장 지금 현 의원 이 두 그렇죠.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공작을 하고 있다. 이걸 제보 그래,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 자 지금 우리 국정원 안에 있는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들까지 찾아다니면서 혹시 당신 최근에 박선원 만났냐, 최근에 홍장원 만났냐, 둘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들은 적 없냐 예. 이렇게 해서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녹취해가지고 그걸로 조작하려고 하는 공작을 예. 하고 있다는 제보예요. 의원님 그 제보 받으신 거를 뭐 의원님은 확인을 하시거나 뭔가 이제 공론화 시키실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무슨 방식이요? 이걸 그냥 제보를 받으셨으니까 뭔가 확인을 하시든지 뭐 아니면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제 예. 두 가지 이야기로 첫 번째 그런 사실 없다. 예.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람 이름하고 부서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예. 국정원은 조직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보받은 부서장과 핵심 책임자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실제 거기 그런 부서가 있는지 실제 인물인지는 저는 몰라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제가 공개해서 무슨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원에서는 그런 공작을 지시한 바는 없는데 그런 조직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저는 저 있을 때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부서를 존재 여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보 받은 내용만 제가 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 부서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적어도. 공작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예. 있다는 걸 확인해 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직과 사람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의원님이 받으셨다는 제보 그게 이제 사실인지 사실로 확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원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